해조류를 의미하는 seaweed. 이 단어를 뜯어보면 바다의 잡초입니다. 이는 서구권이 해조류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에는 해조류의 건강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 대신 바다채소로 바꿔 부르자는 움직임도 일부 있습니다. 해조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은 식재료입니다. 생산의 친환경성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이고 건강성까지. 지난 5월 미국의 환경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의 해조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의 해조류 농장에 대해 알아야 할 점. 트리허거는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들이 발행한 이번 기사는 지난 2015년 5월 스미소니언에서 발행한 기사를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한국의 해조류 농장은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기사와 더불어 한국의 해조류 산업을 조명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브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카르타 글로브의 기사 제목은 한국 해조류 산업을 향한 야심찬 육성 계획. 참고로 현재 우리의 해조류 수출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해양 관련 전문지인 현대해양에 따르면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 등에서는 5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조류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김입니다. 김은 2019년 기준 전체 해조류 수출액 중 85%를 차지하며 전체 수산물 수출 비중에서도 21%를 차지합니다. 한국 해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들쭉날쭉한 모양의 섬 주변의 청록색 바다. 그 위로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 모양의 인공물이 정밀하게 흩뿌려진 모습이 보인다. 이 이상하게 아름다운 위성사진은 외계인 표식이 아니다. 나사의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에서 발견한 한국의 해조류 농장이다. 이 각진 패치들은 부표와 로프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수면 근처에 위치해 있다. 수마일 위에서 보기에 깔끔하고 질서정연해 보이는 필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해조류의 약 90%는 이와 같은 농장에서 공급된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90%가 이 아름다운 한국의 남해안에서 키워진다. 나사는 독자들에게 이 이미지를 제시하며 퀴즈를 냈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아담 보일랜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한국의 시산도 주변 얕은 바다에서 해조류를 재배하는 이미지를 획득했습니다. 한국의 남해안은 번성하는 양식산업의 본고장으로 한국 해조류의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아직까지 식용 해조류는 한식, 중식, 일식 외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추세는 바뀌어야 한다. 애틀랜틱에서는 해조류의 유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해조류 농장만으로도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다. 네덜란드 바이닝언 대학의 로널드 오신가 교수는 총 18만 평방킬로미터의 바다식물 농장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는 대략 워싱턴주 크기에 불과하다. 해조류는 또한 천연식품 첨가물 등은 물론 섬유 및 바이오 연료용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육상에서의 대규모 농업 운영은 환경과 천연자원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 하지만 해조류 양식은 매우 가벼운 환경 발자국을 자랑한다. 많은 경우 해조류 양식은 산호초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증가시킨다. 이는 물에서 질소 및 기타 과도해진 영양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물 추출 기능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의 이 수생지역에서 해조류를 재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묶인 부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면 부근에 떠다니는 로프와 연결하고 그 로프 위에서 작물을 키워낸다. 이 기술은 해조류가 만조 동안 충분한 빛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수면 가까이 유지시킨다. 반면 썰물 때는 바닥에 긁히지 않도록 방지해준다. 해조류 생산은 육상의 농지들에서 이루어지는 농업보다 지속 가능성이 더 뛰어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매력으로 인해 해조류 재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970년 이후 양식된 해조류 생산량은 매년 약 8% 증가했다. 해조류가 동아시아의 많은 요리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레이그 리몰트 씨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의 미국 농부들과 요리사들 사이에서는 해조류의 경이로움에 대해 동의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반 대중이 해조류가 건강에 유익할 뿐 아니라 맛도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 사이트인 미국의 시즈는 글로벌 해조류 산업이 2020년 약 50억 달러에서 2027년 10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예상 성장률은 10.6%, 미국 7%, 캐나다 9.2%, 독일 8.3% 등으로 여러 국가에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건데요. 해조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한국의 수산물 수출 국가 브랜드 Kfish. 한국은 이를 통해 해조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까지 12조 8천 루피 규모의 수출 주도형 식품 산업으로 해조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엄격한 품질 요건을 통과한 수산물만 KPC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식용 해조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조류 강국. 2017년에 한국의 건조 해조류 수출은 50.3% 급증했다. 2019년에는 250억 장의 해조류를 생산했으며 이 중 40%가 수출됐다. 해조류는 바다에서 생산된다. 조류, 수온, 소금이라는 세 가지 조건은 잘 조화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충분한 양의 햇빛도 필요하다. 해조류의 글로벌 수요 증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한국.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한국 문화의 영향이 이 수요 창출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조류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상의 이점을 얻고자 한다. 해조류에는 갑상선에 좋은 여러가지 비타민과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다. 해조류는 또한 칼로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식단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간식으로 먹기에 좋은 선택지다. 이동준 KPC 말레이시아 상무는 말한다. 쌀이 주식인 한국에서는 밥 반찬으로 먹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간식으로 더 유명합니다. 한국의 주도 아래 해조류는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김스낵이다. 이는 한국에서 개발해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을 서서히 공략하는 중이다. 한국의 해조류 스낵은 해조류 생선이나 고기 콤보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한국은 이 외에도 코코넛, 국물, 멸치 등과 같은 재료와 조합시키고 있다. 아직 해외에서 발견되지 않은 한국의 해조류 간식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여러 해조류 스낵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지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조류는 친환경 미래식품으로 각광받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한국인이 먹는 해조류는 약 30종.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모자반, 청각, 우뭇가사리 등입니다. 우리의 식문화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게 해조류이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미래시장에서 장점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지점 하나.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입니다. 얼마 전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2022년 10월부터 이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일본 어업계가 이례적으로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의 기존 행태들을 봤을 때 정치성이 다분한 의사결정을 여론이 꺾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어업계가 말하는 소위 괴멸적 붕괴, 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건강에 대한 부분들, 저는 우리 사회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 때문에 국내 이슈에 매몰된 우리의 언론, 국익 관련 중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 저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못내 아쉽습니다. 우리 일상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이러한 이슈들, 이에 대해 우리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가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